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맘마이스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맘마이스 아주 맘마이스 역사상 가장 또 미녀분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미녀 아닌가? 아니, 뭐 예쁜 분들 몇 분 계셨어요. 맘마이스예요? 네, 김혜경 여사님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최욱 씨. 맞아. 숨초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식초 중에서도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천연 발효 식초, 숨 가득의 숨초. 우리 김원만 많이 드셔보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관훈 나이트 클럽이라고 제가 하는 또 프로그램 거기에 그 이제 숨초가 첫 광고주였는데 아주 뽕을 뽑았습니다. 뽕을 뽑았다는 게 뭐예요? 광고비 대비 10배의 수익을 거뒀어요. 그건 제품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네네. 자, 숨초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게 복분자로 된 숨초입니다. 야, 쭉 들이키시네. 요즘 뭐야, 야, 반은 버리냐, 씨. 쭉 들이키네요. 원샷을, 네, 원액을 저렇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원액을. 네. 여보, 도망가. 야 진짜 숨초에서 좋아하시겠다. 이건 뭐, 그냥 죽여주는구만. 지금 드신 게 뭐라고 했지? 숨초? 복분자. 복분자. 오미자도 있고 그다음에 블루베리도 있고. 바나나 망고도 있고요. 네. 카페에서 굉장히 인기 메뉴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한 200여 곳의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카페 점주님들도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에 너무 시원해요. 여기 저 사실은 진짜 복분자에다가 네. 사이다 타면요, 복분자 사이다가 됩니다. 에이드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에이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카페 예. 입장에서도 좋은 게 물에 타서 팔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바로 숨초에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변비, 피로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네요. 눈도 밝아집니다. 정영진 씨. 네. 숨초를 드세요. 저도 한 병 한번 원샷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요즘 가장 마음이 좀 불편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연일 언론에 눈물을 흘리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학철 씨. 그런 거짓 눈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예. 네. 불금쇼에도 불금쇼에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 요즘 굉장히 핫한데 한번 우리 맘마이스에도 한번 모셔보고 최근에 사정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곽현아 씨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아유 뭐, 네 밝아야죠. 네. 좀 일단 30분쯤에 한번 울어주시면 그때쯤이면 네.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요즘 정말 본의 아니게 실시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아이고. 방송인 곽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스트레스 많아요. 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막 새치가 엄청 자라요 지금. 새치가. 예. 아이고. 막 구멍 이 모공 안에서 막 4-5개씩 막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이네. 예, 머리도 막 한 움큼씩 빠지고 아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좀 잘 풀릴 거라고 우리 불금쇼에 그때, 나와서 예. 얘기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한 1년 반 예.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되게 좀 그 화가 났던 게 네. 그날 저희 녹음 이제 열심히 하고 네. 분명히 이제 1부가 마치고 이제 2부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제 1부가 나가고 나서 시청자 게시판에 뭐 최욱, 정영진 쓰레기, 곽현아 불쌍해 네,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나니까 네. 2부가 안 나오더라고요. 욕먹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방송이고 사람들이 뭐고.
그래서 언제 2부 나오나 했는데 오늘 뭐 그 겸사겸사해서 불러주시는 건가요? 아 이제 그때 좀 네.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왜 안 내보냈어요? 욕 먹기 싫어가지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뭔가 좀 이 사건이 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데 네, 네, 네. 이게 네. 다시 또 그러니까요. 불거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불거질 이유가 없어요. 예, 사실은. 저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근데 이게 워낙 언론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뭐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말씀드린 건 너무 길고, 네. 뭐 간단하게 그냥 딱 요거 요약해서 그렇지, 그냥 그렇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제가 찍었던 영화에, 전망 좋은 집. 전망 좋은 집 영화를 찍었는데 계약상에서는 문제가 된 노출신을 찍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감독님께서 네가 그 걱정이 되면 일단은 찍어두고 그게 좀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계속 거부의 의사를 밝히니까 마지노선으로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라는 이제 구두 약속을 하고 촬영을 들어갔고 예. 네. 그랬는데 극장판을 보셨잖아요? 네. 네, 맞죠. 예. 그때 저기 시사회 때 초청하셔가지고 저하고 누가 갔냐면 탁현민 행정관이 가서 봤는데 하필이면 또 박현민이에요.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탁현민 그 행정관이 수건으로 제 침을 닦아주시고 왜냐하면 뭐 또 솔직 담론 그 성에 관련된 또 스토리기도 하고 네. 뭐 하여간 그랬으니까 근데 그 후로 이제 영화가 극장판은 없었어요. 약속해 주신 대로 빼줬어요. 네, 그대로 이행했고. 네. 그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아티스트 복만대라는 작품을 하나 찍었고요. 네. 그 작품이 나오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저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IPTV에 노출판, 무삭제 노출판 이래서 오호. 그 장면이 넣어서 배포가 되고 있다. 제 지인이 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을 해봐라. 네. 이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놀랬는데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다운을 받아서 봤더니 실제로 있고 유튜브나 뭐 각종 블로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어이구, 네. 이런.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감독님께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재차 전화를 해서 정 이러시면 저는 법적인 것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딱 이러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녹취를 눌렀죠. 네.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랬더니 만나서 얘기해요, 현아 씨. 만나서 얘기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과하지 않으시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셨으니까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제 동의 없이 장면 넣어서 배포하신 거 맞죠? 이랬더니 네 맞아요. 뭐 제작사가 시켰어요. 뭐 현아 씨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 미친놈이고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계속 만나자 이러시는데 제가 만나서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네. 만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일단 불렀죠. 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형사 고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영화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합의하에 어떤 이런 장면을 찍더라도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걸 배포했을 경우에는 이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 당시 제가 소송할 당시 한 6개월 전에 그 법이 딱 제정이 됐어요. 자 그걸로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뭐 네. 초상권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사안이 좀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형사 고소하는 순간 그 영화 감독님께서 저를 무고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무고 있는데 제가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지금 상황은 기소가 되셨어요. 이제 이거를 뭔가 좀 파헤쳐봐야 할 사건이 된 거죠. 검사님께서 지금 이거를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근데 1심에서는 그분이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네. 다시 항소를 했죠. 2심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2심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또 갑자기 저를 명예훼손으로 거시더라고요. 네.
근데 명예훼손은 제가 또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2심이 한 달 남았어요. 판결이 거의. 네. 그리고 지금 명예훼손 제가 혐의 없음 무고로 다 혐의 없음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판결이 나오면 그때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현아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상 이미 자신의 노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저도 지금 좀 당혹스러워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충분히 자기의 그 판결에 대해서 무죄든 뭐 유죄든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텐데 네. 뭐가 좀 급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셔서 기자회견 하시고 저는 뭐 그냥 이제 집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전화가 쏟아지고 이래서 뭔가에 봤더니 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예 감이 그렇게 된 뭐 거죠. 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그걸 했을까?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건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네네. 네. 왜 제가 이렇게 느낌을 강조하냐면 그 명예훼손 아시잖아요. 잘 아이고, 아시잖아요. 전문가입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 이를테면 뭐 보도를 한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서 비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명백한 사실이고 그 또 피해 당사자가 밝히는 내용들은 그는 명예훼손으로 될 수가 그런가요?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저에 대한 뭐 소견 아마 이래서 개인의 그렇지 의견 이런 건 않을까? 괜찮을 요건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의견과 사실의 영역은 달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영진은 내가 보기에 싸가지가 없다. 네. 이건 이제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가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정영진은 싸가지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런 거는 이게 사실은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팩트긴 하지만 문제가 네.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잘은 모르겠으나 추측하건데. 추측하건데 일단 이제 지금 저한테 건 무고나 명예훼손이 다 지금 이제 막 혐의 없음이 나오고 네네네. 지금 제가 2심에 새로운 증거를 또 넣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증거냐면 영화 편집본을 보고 난 이후에 감독님이랑 저와의 대화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녹취를 냈어요. 아, 그게 아이고. 녹음된 게 있었어요? 예, 그거가 오. 제가 핸드폰을 2년마다 바꾸는데요. 네. 제가 옛날 사진을 찾다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걸 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감독님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보고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빼준다고 한 거고 제가 그때 찍을 때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준다고 한 거잖아요. 라고 하는 대화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정황들이 나오니까 좀 뭔가 불안하셨는지 다급하셨는지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네, 예.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노출하는 것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웠다면 그거 왜 찍었냐? 찍질 말아야지. 곽현아야.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남자의 활력 메가셀. 우리 김엄마도 지금 먹고 계시죠? 요거 먹고 또 해줘야 되겠는데 아까 여보 도망가 한 번 더 해야겠어. 남자의 활력 메가셀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좋다네요. 알겠습니다. 예, 전립선 건강, 면역력, 지구력 증진. 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지구력이. 네. 자, 그리고 시각보. 네. 예, 뼈 건강, 세포 보호. 예, 게다가 얘부터 남자 스태미나에 좋다는 눈꽃 동충하초, 산수유, 홍삼, 흑마늘, 굴, 마카, 토마토 추출 분말까지 함유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름 되면 더 기력이 빠진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메가셀 남자의 활력으로 하루 한 번 드시고 남자의 활력을 다시 한번 올 여름에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네, 예.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노출하는 것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웠다면 그거 왜 찍었냐? 찍질 말아야지. 곽현아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핵심입니다. 야, 진짜 예리하시네. 예리해나. 예. 그 댓글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아. 주된 댓글이 다 그거거든. 미쳤냐? 네가 왜 찍었냐? 이러는. 찍질 말지. 저 도라이 아니야? 막 이런 찍어놓고 거. 왜 그래? 쥐가 왜 뭐 이런 거야? 이런 네.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좀 이게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그 장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영화 계약을 할 때도 이제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 영화가 지금 그러니까 아예 편집된 부분을 보면 사실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나올 정도였으면 내가 왜 애초에 그냥 장면이 들어가든 말든 내가 왜 계약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제가 작품 선택에 대해서 조금 약간 후회가 드는 후회가 입장이긴 된다. 해요. 일단 먼저 그거네요. 일단 그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첫 영화고 저는 이제 소속사가 없고 예. 네, 이제 저는 이 장면은 좀 까리까리하고 좀 위험하니까 연기는 하고 싶고 주연은 또 하고 싶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전작이 그 알포인트 조연출로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막 알포인트라는 작품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독립영화로 미스터 좀비라는 작품을 하셨는데 그 작품이 이제 저예산 영화인데 굉장히 저는 그 영화도 괜찮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막 너무 좀 저렴하게 연출은 안 하시겠지라는 좀 믿음은 일단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장면은 찍지 않겠다라고 했죠. 왜냐면 불안하니까. 네. 근데 영화 이제 촬영이 들어갔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아 씨는 연기적으로 좀 이제 이번에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지 않냐?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장면이 꼭 필요한 장면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계속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촬영 그날 당일에도 저를 따로 부르셔서 현아 씨 그런데 봐봐 지금 이 스태프들이 우리 영화 촬영이 오늘 이 장면을 찍지 않으면 또 이렇게 준비해서 세팅해서 찍는 게 제작비 상황상 어렵지 않냐. 네. 이 수많은 몇십 명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장면이 꼭 필요한 장면이고 현아 씨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정 불안해하니까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본을 내가 보여줄게. 그럼 현아 씨가 판단을 해봐. 이 장면 진짜 자기의 말대로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아니다 싶으면 빼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압박을 물러나기가 느꼈군요. 되게 굉장히 좀 애매한 스텝도 거예요. 많고 그런 분위기, 압박. 예, 그렇죠. 좀 뭐 다들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러면은 빼주겠다라고 하셨죠? 이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 감독님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야, 네가 왜 찍었냐 이러는데 이런 내막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어떤 배우의 감독이니 이런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도 몰랐는데요. 이런 상황이 영화계에 은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영화가 그렇다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최근까지도. 네. 저 문자나 이메일로나 어떤 여배우분이 그분도 자기가 원래 그런 걸 이제 다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노출신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그분은 또 스태프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다 팔짱 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만 보고 있대요. 다들 피곤에 쩔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압박 많이 느끼지. 엄청 압박 느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압박 느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했대요. 자기 이제 소속사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이제 막 쉽지 않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난 못하겠다. 나 같아도 벗어. 예. 그래가지고 아니 워낙 이제 압박이 심하니까 무언의 압박. 나 같아도 벗어. 너무 압박 심했어. 네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랬다. 그래서 곽현아 씨가 처한 상황이 자기 너무나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남들이 너무 뭐라고 하든 간에 기죽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보내고 이건 나온 기사들이에요. 없던 노출신은 감독님이 찍자고 하셨는데 그냥 얘기가 잘 돼서 찍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찍었든 찍지 않았던 없던 노출신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 환경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모른 채 많은 분들이 계약상으로 다 계약한 거고 그냥 하는 건데 곽현아가 찍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본다면 영화계 내부를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런 영화를 고작 400만 원 받고 찍었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극장판은 안 된다는 걸 알 테고 IPTV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좀 거기서 돈을 좀 먹을 요량으로 찍지 않았을까? 곽현아? 그러면 계약서를 썼겠죠.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달라고 계약서를 썼겠죠. 그게 말이 되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그 노출신을 나중에 이거를 해서 요런 전략이 있었다면 진짜 감독님 의도가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감독님이 그렇게 언론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는 감독의 재량이고 자기의 생각이었다, 계획이었다. 극장판에 넣지 않고 이걸 넣을 계획이었다. 근데 그렇다면 저도 요구를 했겠죠. 근데 저는 딱 계약서 상황에 보면 저는 계약금 받고 러닝 개런티도 요구도 안 했어요. 예, 왜냐면 저는 그냥 이 영화 자체에 제가 그냥 연기에서 내가 좀 호흡이 긴 연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영화에 제가 들어간 거지. 연기자의 발판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제가 돈을 보고 막 그랬다고 하기에는 제가 그러면 철저하게 저는 다 그런 걸 계약서를 따로 적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 곽현아 씨하고 탁현민 행정관하고 김조광수 감독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나는 딴따라다라는 팟캐스트 만들 맞아요. 때였어요. 그때 이제 곽현아 씨가 영화 시사회 초대를 하면서 첫 영화다. 나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다. 여러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첫 영화니까 이렇게 많이 와서 봐달라. 이렇게 부탁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 근데 첫 영화니까 사실은 좀 계약 조건이 허술하고 그래도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였죠. 그렇죠. 예. 그럼 어찌됐든 IPTV 이건 전혀 염두했던 부분은 아니었군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그런 게 있는지는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IPTV가 보통 이렇습니다. 영화계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극장판이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는 금방 내린 경우가 많잖아요. 극장에서 이제 내리고 나서 바로 이제 무슨 판 이래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몇 년이 지나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분이 극장판 내리고 나서 바로 이거를 했다면 저도 바로 제기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꽤나 많이 흘러서 이렇게 쓱 넣어서 나오니까 저도 몰랐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감독도 예.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IPTV를 전혀 염두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염두하셨겠죠. 왜냐면 아, 계약서 그분은? 상황엔 다 있어요. 아. 예, 뭐 모든 2차 판권 뭐 이런 거에 다 감독의 이 고유의 권한이라는 게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고유의 권한, 저는 편집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감독님한테 충분히 동의한 부분을 가지고 넣어라 빼라 하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무엇이 동의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배포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한 장면에 대해서 저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배포하겠다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찍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감독 거라는 게 저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일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IPTV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가? 근데 또 법정에서는 별로 못 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팩트는 저도 이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인지. 근데 뭐 기사도 하나 났더라고요. 뭐 업계 말로는 이게 제작비가 1억인데 10억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고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런데 저도 뭐 자세하게 제작사와 감독 간의 이런 배분 상황은 모릅니다만 감독은 나한테 떨어지는 건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 저비용을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나의 지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니냐. 박현아 아니, 씨가? 근데 그러면 안 되나? 네? 그러면 안 되나? 아니 저 영화의 기여도로 보자면은 배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용민 씨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보상 차원에서의 뭔가에 해주는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좀 말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계속 이성 감독 측이 얘기를 하는 게 3억을 요구했다 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이죠. 네. 나랑 좀 통한다? 죄송한데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다고 하길래 근데 그쪽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저는 사실 네. 우리 곽현아 씨를 뭐 많은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 방송인, 개그맨, 뭐 수학 강사. 근데 저는 영화 배우로만 봅니다. 왜냐 그 왜? 곽현아 씨 영화만 보기 때문에. 뭐야? 영화만. 아, 정말. 영화만. 왜 예. 그거를 실눈을 들고 얘기해? 아니 눈 똑바로 떠요. 눈을 좀 동그랗게 뜨고 얘기해요. 영화만 보고 실눈 있습니다. 뜨지 영화. 말고. 다음 작품이 예. 언제쯤 나오는지. 다음 작품. 아니 네. 김민식 PD님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임종범 안종범. 예, 네. 역할을 원하시잖아요. 네. 전 약간 장시호 역할. 내가 장시호 약간 괜히 약간 좀 맹하다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장시호 역할. 아이스크림 내일 먹어야지 이런 거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사받다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시네. 네. 다시 이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네. 사건으로 갈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취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어요. 근데 그분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셨죠.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내려야죠 일단. 그래서 내렸어요. 처음에 그때는. 어. 그래서 내려주시더라고요. IPTV에서 네, 예,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합의금 얘기가 오갔어요. 근데 사실 그 변호사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아 씨 합의금 얼마를 얘기를 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현아 씨 변호인. 예.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합의고 뭐고 나발이고 진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건 진심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금액을 세게 불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전 그렇게 잘못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 그 3억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변호사님이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딱 이러시더니
그건 너무 금액이 세다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이랑 별로 합의하고 싶지 않아요. 합의하려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민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분이 형사적으로 너무 잘못한 부분이에요, 정말. 네. 그리고 별로 저 3억 진짜 여기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안 받아도 되니까요. 애초에 저의 프로필에서 영화를 다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중에 깔려있는 유튜브 뭐 이런데 진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평생 이분이 좀 죄의식 가지고 그걸 내려주시고 그 밑에 자기가 사과문 달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걸로 저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일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워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IPTV에서는 지금은 없어진 거죠? 지금도 계속 있어요. 지금도 다시 있습니까?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리셨다. 예. 그러면 뭐 그거를 지금도 어떤 이는 역시 계속 다운받아서 보고 있고 예, 예.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이런 거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말 제가 이거는 좀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지금 의견이 다시 올라와 있더라, 내려가 있더라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쳐다도 보기도 싫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막 그럼 예, 상처야. 막 검색해서 제가 그걸 또 확인하는데 아 상처야. 너무 좀 저한테는 좀 2차적인 좀 네. 피해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정신적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막 좀 그쪽 관련돼서는 쳐다도 안 보고 싶어요. 네. 예. 네. 사실 그 여성으로서 이런 송사에 휘말린다는 거 굉장히 큰 아픔이거든요. 네. 감싸주고 싶네요. 뭐 나 좋아해요? 아 왜 이래요? 뭐야, 갑자기. 진짜 뭘 감싸줘요? 올까봐 그랬어.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스타일이 이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너무 싫고 저도 피해 받는 거 네. 너무 싫어하는데 맞아. 야, 이번에 제가 이게 저는 법정 이런 그 서울지방법원 이런 데는 촬영 때문에 갈 일 있지 제가 진짜 소송 때문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막 거짓말 탐지기도 2번이나 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거 진짜 저는 역할상으로 할 줄 알아야지 실제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좀 되게 새로운 경험 많이 했는데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한 달 후에 좋은 결과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네. 영화 계획은 혹시? 눈 좀 크게 들어. 아, 네. 아, 저요. 아, 근데 저는 연기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왜요? 아 트라우마. 아, 그냥 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 이제 왜? 화면에 비친 저를 보기가 너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네. 일단 다음 작품은 그러면 뭐 히말라야 같은 배경으로 옷을 아주 많이 입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히잡 이런 거. 조금씩 트라우마를 깨갑시다. 아니 미이라 어떨까? 미이라. 그렇지. 미이라 이런 걸로. 야. 아니야 미이라도 야할 수 있어. 어. 실루엣 드러나니까. 아 실루엣. 실루엣 드러나니까. 동대만 가보니까. 네. 네. 야 그래도 저런 모습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왜냐면 네. 저는 좀 이럴 때일수록 제가 좀 사실 제가 소송한 3년 동안 그렇게 방송 활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팟캐스트만 하고 라디오만 하고 거의 안 했어요. 아니 뭐 또 하더라도 불러줄 때도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참. 오늘 김은 오늘 왜 그러나? 아니 사실을 얘기할 뿐이야. 아니 사실 불러주는 것도 없긴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송사에 휘말린 다음에 박근혜 완벽하게 정권은요. 박근혜 정권. 아니지 내가 정치적인 발언 많이 하니까.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 확인할 바는 없어요. 왜냐면 방송국에서 재미없어 하면 끝인 거지 뭐 저한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어요? 아니 그냥 제 생각엔 제가 재미없어서 안 부른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정권의 탄압으로 못 나왔다고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여하간에 지금 무슨 얘기다 그랬지? 그래서 방송 제가 요즘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아니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그동안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요즘요? 네. 잠을 한 10시간 자고요. 어.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고양이 좀 만져주다가 이제 책 좀 읽다가 이렇게 좀 맨손 체조 좀 하다가 이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아, 이게 제가 또 하는 방송이 이제 책 방송이 있어요. 아, 빨간 책. 네, 빨간 책. 근데 거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방송 때 이 방송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책 남겨준다고 네. 이제 5분 추첨해서 책 남겨준다고 했는데 2명이 이제 후기를 남겨가지고 네. 네, 책이 3권 남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를 왜 해? 아니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달라고 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네. 한번 제목이? 정윤희 곽현아의 더 빨간 책. 정윤희. 네, 그 아. 출판 저널이라는 잡지의 대표 네네네. 분이시거든요. 아니 차라리 이거 제목 자체를 전망 좋은 책 뭐 이런 식으로 야, 아니 그렇게 좀 해야지. 복만책. 아, 뭐. 그러니까 나도 좀 약간 이용할 걸 그랬나? 그런 걸 좀 해줘야죠. 그럼 지금은 특별한 경제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저 거의 이제 예전에 벌어먹은 거를 이제 그냥 까먹고 있는 상황. 아. 예, 그래도 예전에 좀 제가 또 과소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 막 그렇게 막 보기에는 막 이렇게 좀 많이 명품 사드릴 것 같고 그렇나요? 아니에요? 아니 내라고 대답하기엔 너무 슬픈 처지야. 예, 사실 막 그렇게 막 네. 예, 막 이렇게 사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그렇다고 해서 뭐 막 펑펑 하여간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워낙 잘 나갔어 예전에. 아니요, 잘 나간 적 잘 없어요. 나갔죠. 뭔 그거 소리야? 에헤이 참. 난 거. 잘 나간 적 없어요. 네. 아니 저희 그또 이화여대 나온 그 그러니까 그게 개그우먼으로 다 해가지고. 그게 다 허울이에요. 허울, 껍데기. 껍데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인간 곽현아를 봐야지. 왜 이화여대 곽현아, 섹시녀 곽현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유. 곽현아, 털털한 곽현아, 인간미 곽현아. 네, 뭐 따뜻한 곽현아 이런 것 좀 원합니다. 아. 예, 예.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 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비타민 엔젤스는 하나 판매될 때마다 하나를 기부하는 착한 서울시 사회적 기업이죠. 네, 지금까지 총 13억 6천만 원 상당의 비타민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게 허투루 만든 비타민도 아니고 뭐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싼 원료 갖다 쓴 거 절대 아닙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압니다. 네, 예.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비타민 엔젤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프로바이오틱스 비즈라고 여러분의 장 건강에 좋은 제품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 한번 방송 보시고 프로바이오틱스 주문하셔서 한번 내 대장을 건강하게 한번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였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 얘기 조금 하고 좀 재밌는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예. 일부러 더 재밌는 얘기하는 게 더 슬퍼 보일 너무 수 있어. 짠해? 그러면? 좀 나는 더 가슴 아픈 것 같아. 그럴까요? 네. 근데 우리 네. 곽현아 씨의 그 잠재성은 방송 같이 해본 분들은 압니다. 조만간에 뭐 크게 한번 좀 일어설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얘기 있습니다. 몇 년째 들었어요. 그래요? 예. 뭘로 일어서면 되는 예, 거예요? 뭘로 일어서요? 다음 예. 영화 아니 그래서 사실 집요해. 아 진짜. 근데 곽현아 씨는 연기
개그. 네. 뭐 이 강의. 중에 가장 그 욕심내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네. 원래 연기였죠. 저는 연기 쪽이 이게 연기랑 그다음에 이제 방송 진행. 방송 진행. 예, 아. 방송 진행과 연기를 굉장히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이제 방송도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네. 봤는데 저는 제가 봤는데 그렇게 제가 좀 그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잘해요.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가볍게 양념치는 역할은 좀 잘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시사 정보성 프로그램에 약간 이렇게 재밌는 요 양념 역할 아. 그런 거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이제 김미화 선배님 그 김미아 정도 선배 느낌. 아니 지금 정영진 씨 약간 요 역할? 정영진? 예. 얘 뭐 하는 게 없는데 뭘 정영진이야. 아니 왜가 까칠 아니, 남녀에서 뭐 자기 정영진이가- 목소리 내잖아요. 정영진이가 무슨 성공사래야. 성공. 네. 아 그래도. 아까 실남녀 보세요? 그 정영진 씨 소속사 어디예요? 저 없어요. 옛날에 막 있지 1년 않았나? 전에 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작년에 잠깐 뭐 어디서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예, 나왔어요? 바로 그냥 저는 그래. 거기를- 정영진 씨가 들어가 있길래 그럼 나도 받아들여 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예. 정영진이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정영진 씨가 계약금 받았던 거예요? 거기요? 예. 안 받았으니까 낫지. 아니, 계약금도 안 주고 무슨 저기. 그런데 많아요. 그래요? 예, 요즘은 그런 거 많아요. 왜 했어 그러면 그거를?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제 관심을 가져 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 오랜만에 아니 방송해야 죄송합니다.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지난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조금 출연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에 이제 우리 김미아 선생님도 많이 좀 나오시고 그다음에 네. 뭐 김영철 씨도 이번에 저 독일 따라갔고 네. 곽현아 씨한테도 뭔가 연락이 좀 가지 않았을까? 저한테 전혀 일도 연락 없고요. 예, 좀 불러주세요, 진짜로.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예. 아니 탁현민 형하고 요즘 어때요? 연락 좀 해요? 진짜 네. 그 오빠 좀 많이 요즘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워낙 같이 오래 해서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응원 이게 좀 약간 힘내라고 이제 뭐 웃긴 것 좀 보내줬어요. 웃으라고. 네. 했더니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아 도대체 뭘 보내길래? 네. 그리고 뭐 하는 말이 누가 누굴 위로하니 뭐 이러면서 누구를 위하냐? 아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누가 누굴 위로하니 이 얘기에 그렇지. 아니 그래서 뭐. 그 지금 언론에 비친 저 탁현민은 완전 개쓰레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개쓰레기 지금 잡놈같이 되겠죠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탁현민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 다른 부분 말고 문제가 된 건 여성관, 이성관 이런 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오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란 걸 지금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잖아요. 사죄도 네, 했고. 네. 근데 보면은 사실 저도 굉장히 예전에 한 발언들 보면은 굉장히 왜곡된 발언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솔직하게 이제 우리는 또 막 얘기하는 뭔가의 그런 토론의 장이라든지 어떤 얘기의 장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뭐 내가 뭐인 척, 선비인 척 이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좀 열망이 네네.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경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도 굉장히 실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다고 해서 그 오빠의 과거를 뭐 잘했다고 뭐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분위기를 지금은 충분히 자기가 너무나도 좀 경솔했다라는 걸 지금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도 많이 느꼈고 최근에 그 경향신문에 이제 그 자기가 느꼈던 심경 인터뷰를 봤더니 많이 진짜 힘들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정말 자기가 참 심각하게 과거에 대해서 많이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네. 많이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는 있었어요. 예, 저는 예. 그럼 요즘 뭐 자주 연락은 못 하겠군요. 자주 연락을 이제 못 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는데 정 힘들면 얘기해. 뭐 내가 아는 선생님 소개해 줄게. 뭐 선생님이요? 신경정신과 선생님 소개해 줄게. 박현아 씨가 탁현민 행정관한테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왜냐하면
훨씬 나아. 상담 받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그런 거 좀 뭐 요즘 약 좋아 이러면서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해주고. 근데 진짜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나 보군요. 예, 엄청 지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맛이 갔더라고요. 맛이 예. 박현아보다 더 힘들까요 지금 현재로서? 개개인의 고통을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순위를 그렇죠. 매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힘들지만 참 타고 봐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김 엄마는 연락하십니까? 연락해요, 안 지난번에 해요?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 나눴어요? 고생 많다고 제가 하나 보냈고. 고생 많다? 예. 아이 고맙다. 이렇게 하나 왔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언론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뭐 모든 여성을 이렇게 성적으로 이상하게 뭐 바라본다든지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썼던 책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썼던 책이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여기 쟁점화가 됐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저는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사실 이 오빠가 알게 모르게 정말 이런 여러 시민단체들 행사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빠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자기가 정말 돈 뭐 이런 거 받지 않고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정말 다 도와줬고 그리고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저도 이제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막 얘기를 많이 나눴을 때 보면 굉장히 인권 감수성은 사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싫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오빠가 저한테 지적을 해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현아야 그거 아니야. 너 이거 다시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최근 몇 년 동안 오빠랑 방송하면서 많이 배웠고 오빠 덕에 많이 성숙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과거에 이제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아야 되고 충분히 이거는 마음 상하신 분들을 향해 끝까지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의 행실은 이랬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예. 착하십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또 오빠를 또 대변해 주시네요. 누가 누굴 위로하니?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또 이제 위로하면서 또 위로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죠. 예. 그 비슷한 환경에 놓이거나 비슷한 뭐 계약 혹은 뭐 비슷한 촬영을 요구받거나 혹은 강요 비슷하게 지금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또 결과물을 보니까 와 이거 얘기한 것과 다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뭘 좀 남겨놓는 것이 좋다라든지 뭐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법적으로 이제 지금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 이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소송을 걸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에 밝혀지는 건 그 뭐 감독이나 뭐 제작사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배우의 이름과 사진이 더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추후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나에게 불합리하게 뭔가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소송했을 때 주변의 감독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너 이제 그만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만해. 왜냐면 너 여기서 계속 더 얘기하면 앞으로 감독들이 너 안 써. 제작사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거는. 예. 진짜. 예. 근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이게 통용되는 게 영화 바닥이면 전 더 이상 일을 안 할래요. 이랬거든요.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연기가 좋지만 제 영혼을 팔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이 소송을 할 거예요.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계 내부나 뭐 예술가들 중에서도 특히 그런 분들 많아요. 야, 배우의 노출? 이건 배우로서의 자세야. 배우라면 벗을 수 있지.
진정한 아티스트라면 과감한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 예전에는 그 얘기에 저도 그렇지, 배우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배우분들이나 뭐 안 그러면 하여간 이 배우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어떻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내 영혼을 좀 먹거든요. 그리고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지. 예, 결국은 내가 이 일을 사랑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분들 절대로 영혼 다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고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 찾으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통하는 제작사나 감독이 올바른 제작사와 감독이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네, 오늘 우리 곽현아 씨 모시고 사실 뭐 전반부 어쩔 수 없이 조금 힘드실 수 있는 얘기를 네. 어쩔 수 좀 했는데 혹시 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세요? 나 좀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니, 방송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 승소한 다음에. 그럴까요? 네. 저는 급하거든요. 방송 일을 해야 되거든요. 승소한 다음에 하자. 그럼 나 불러줄 거야? 그래요. 여기 중간 자리 만들어서 여기 걸터 앉아서 해. 네. 여기 끼고 싶은데. 아유, 그래요. 애들한테 끼나. 나하고 저 여기 너무 남초야. MBC의 더블 MC로 예. 가자고. 그럴까요? 나하고. 그럴까? 예, 나하고. 예. 저런 애들하고. 예. 김용민 되겠어요? 김용민이 되겠냐고 MBC에. 우리 곽현아 씨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